오늘 함께할 책은 장진쾌이가 쓴 흉노제국 이야기입니다. 도서출판 아이필드에서 나온 책으로서 도서출판 아이필드에서는 여러 권의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에 관한 좋은 책들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우리 민족과 흉노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군 왕검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긍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단군 왕검의 기자조선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하고서 가공해낸 고대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화주의에 천착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본국 중국에서 중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라도 중화를 계승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겠죠. 그것과는 별개이겠지만 알게 모르게 중국인들 중에는 흉노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 서구 열강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아픈 기억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호령하는 몽골을 자국사에 편입시키고서 징기스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자국의 역사로 여기듯 훈족으로 개명하고서 유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전신 흉노족 또한 그들의 역사를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책도 결론적으로는 그 같은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은 매우 정성 들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매우 알찬 책입니다. 특히 흉노족이 훈족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장진쾌이의 흉노제국 이야기를 참고 삼아 흉노족이 훈족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선비족은 서한 말기에 흥기한 부족이다. 그리고 대략 2세기 중엽 선비족에는 단석괴라는 출중한 영웅이 있었다. 그는 선비의 각 부족을 통일한 후 흉노의 옛 땅을 점령하고는 곧 서역으로 진입했다. 뛰어난 무기 제조 실력을 자랑하는 선비 앞에서 북흉노는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 천산 북쪽 기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오손이 다스리고 있었으나 오손국도 선비의 적수가 되지 못한 탓에 서둘러 파미르고원으로 몸을 숨겼다. 후에 단석기가 죽고 181년 선비족이 순식간에 4분 5열되자 북흉노는 어부지로 오손의 옛 땅을 점령한 후 세력을 키우며 반전의 기회를 엿보았다. 위서 서역전을 보면 북선우가 세운 열반국이 나오는데 이는 북흉노가 오손 땅 옛 땅을 점령한 후 세운 나라임이 분명하다. 북선우가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서쪽으로 이동해 강거로 들어갔다. 하지만 노약자와 병자는 이곳에 남았다. 남겨진 이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큰 부족을 형성했는데 남북조 시대 때 감숙 일대의 한인들은 그들을 선우왕이라 불렀다. 북흉노가 왜 오손을 떠나 강거로 들어갔는지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선비족의 잦은 서역 침략과 후에 흥기한 유연족이 아마 북흉노의 이동의 주요 원인 제공자였다고 추측해볼 수는 있다. 유연은 순수한 초민족으로 대응안녕에서 성장한 선비족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북위 때 유연이 장기간 선비 탁발족을 괴롭히자 침체 상태에 빠진 북흉노는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그대로 몸을 피해버렸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흉노를 매우 강한 민족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고조 유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백등산 전투에 대한 기억 때문인 듯한데요.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된 선입견이 만든 면도 있어 보입니다. 비록 한때 잠시 한고조 유방이 고초를 겪었고 그것 때문에 한나라와 흉노 간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되기는 했었지만 여러 책들을 소상히 읽다 보면 흉노가 그 이후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양국의 국력을 놓고 보자면 한나라와 흉노 간에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그 격차가 컸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흉노는 한나라와 조우한 이후 지루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차츰 국력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흉노는 먼저 동서로 분열하고 이후 다시 남북으로 또 나뉩니다. 흔히들 흉노의 역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서흉노가 서진하여 훈족이 되었다고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흉노가 남북으로 나뉜 이후 북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다가 훈족이 되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흉노의 질지선후에 관해서는 건너뛰고 북흉노의 서진을 참고삼아 읽어보는 것입니다.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하던 시기에는 흉노는 이미 그 위세가 많이 꺾인 때였습니다. 한때 그들을 피해 대응안녕으로 도주했던 동호의 후예인 선비족들에게도 그 기세에 눌려 도피하는 처량한 시세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차츰 생존을 위해 서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비족은 그리 시시한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선비족들 중에 탁발 선비족은 북위를 건국하고 이후 수당으로 이어지는 호환융합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족이었습니다.